지금부터 인스타그램 오피셜 계정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 세팅법과 운영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계정이 이렇게 강의의 주제가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업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채널이죠. 고객들과의 접점이 많은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는 내가 아무리 사업할 때 마케팅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지금까지 모르셨다라고 하면은 오늘 배우시고 바로 따라 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잘 메모하시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강의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전 지금 BM의 대표이사로, 그리고 피바연맹에서는 사업자 연맹에서는 또 대표로, 그리고 장학기부에서는 회장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실제 운동 지도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전 체육 전공인데 현재는 체육대학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사업에 많이 몰두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진행을 해보면 목차는 총 6가지입니다.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 강의를 듣는 이유 중 하나는 뭐 강의 소개에도 써 있었겠지만 구매력 없는 고객들을 조금 덜 오게끔 하기 위한 것이고요. 실제 조금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매출을 많이 일으키기 위함이죠. 그래서 일단 그 이유부터 조금 아셔야 되고요. 그와 연결지어서 UX라는 개념인데 사용자 경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무엇이고 우리 업계에 어떻게 통용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오프라인 인테리어 다 하셨을 거예요. 창업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 오프라인 인테리어는 이제 어떻게 했는데 온라인 인테리어는 무엇인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 온라인 인테리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카피라이트라는 개념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부분 마케터들이 쓰는 용어긴 하고 저작권이라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 마케팅에서는 이제 광고 문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마케터를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로서 어느 정도는 기본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그거를 이어서 네이버와 인스타그램에 어떻게 세팅하고 운영하는가를 제가 가이드까지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만 잘 따라하셔도 솔직히 정말 안 될 수가 없어요.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일단 구매력 없는 고객들이 온 이유를 보기 전에, 이제 구매력 없는 고객이 왔을 때 발생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한 3가지로 놓으면 됩니다. 일단 구매력 없는 고객이 상담을 왔을 때 아무래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녁 시간대 오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 사람을 응대해야 되는 그런 시간적 손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레슨한다라고 하면은 뭐 저렴한 곳은 5만 원, 뭐 많게는 7, 8만 원까지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데도 그거를 버리고 한 거기 때문에 시간 손해가 생각보다 심각하고 기회비용으로 따졌을 때도 금액도 적지 않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에너지 낭비인데, 이게 조금 결제를 마음 먹고 온 사람들은 사실 내가 엄청난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그들은 결제를 합니다. 근데 이런 구매력 없는 고객이 왔을 때는 뭐 관심 없는 이런 제스처부터, 그리고 그들이 굳어있는 어떤 분위기, 그리고 되게 방어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 에너지로 다른 걸 했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매출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낭비를 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은 결제 못하면 낭비고요. 결제하게 되면은 그건 아주 훌륭한 세일즈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걸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내가 에너지 낭비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기 저하입니다. 아마 요즘에 많이 느끼실 거예요. 매출이 잘 안 나오기도 하지만 신규 문의가 정말 없기도 하고요. 기존의 고객들이 재등록을 하는 이런 리텐션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거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 재등록이 안 나오면 신규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기 저하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나를 바라보는 선생님들이 있고 선생님들도 수업이 요즘 많이 없기 때문에 어, 분위기 자체가 이런 수업을 받고 싶어 하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예전과는 다르게.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부담도 많이 느끼실 텐데, 이런 조직 전체의 사기 저하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라면은 이거에 목을 맬 것 같습니다. 구매력 없는 고객들이 오지 않고 가급적이면 구매력이 있는 고객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 소비자는 우리에게 오는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동 서비스를 교환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현금의 가치는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명확하죠. 근데 반대로 운동 서비스의 가치는 우리가 그 제품을 아무리, 이 서비스라는 걸 아무리 설명을 하고 이런 뭐랄까 준비를 하고 말을 하더라도 제대로 전달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건 모두 공감을 하실 거예요. 차라리 이런 명품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어떤 스펙이나
뭐 전자기기라고 하면은 그 기기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내가 그 서비스 가치, 이 제품의 가치를 판단하기 쉬울 텐데 우리는 선생님에 의해서도 많이 좌지우지 되기도 하고 실제 이게 운동 콘텐츠뿐만 아니라 선생님과의 어떤 합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설을 보고 많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랬을 때 여기서 결국에는 운동 서비스 가치를 많이 혹은 제대로 전달해줘야 되는데 일단 구매력 없는 고객들이 오는 이유의 대부분은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을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실제 온라인으로 우리가 전달하는 게 한계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핵심으로 세일즈 포인트로 사용할 부분은 명확하게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정보가 제공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구매력 좋지 않은 분들이 오시는 거는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도 잘 모르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대1 샵인데 뭐 헬스장을 보러 왔다라고 하신다든가 아니면 여기는 필라테스 하는 곳인데 요가를 하러 왔다라든가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자의 잘못보다는요. 소비자들은 원래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막 공부하듯이 우리를 찾아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친절하게 그들에게 일관된 정보로 그러니까 일관된 목소리로 특정 우리의 세일즈 포인트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결여되어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구매력 없는 고객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실제 요즘에 저희도 지점들의 데이터를 뜯어보면 느끼는 게 요즘 거의 상담 100%인 곳도 있습니다. 대신에 문의 숫자가 적기는 하죠. 문의 숫자가 확실히 줄어들긴 했지만 결제율은 올라갑니다. 확실히 요즘에는 결제할 사람들이 더 온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에 홈페이지도 있고 플레이스에도 정말 많은 심혈을 기울여 놨고 하다 보니까 전에도 허수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적은 편이었고 다른 곳에 비해서 요즘엔 좀 더 빛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 운동 서비스 가치를 그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중 하나로 이런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근데 그 정보라는 게 어디서 오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상담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곳이 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사용자 경험이라는 것을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오늘 이 시간에는 온라인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온라인에서 직간접적으로 쌓는 경험을 이 UX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줄 것은 온라인에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대면에서의 포지셔닝을 선점할 수도 있고 오히려 뺏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소비자가 이 사용자가 온라인에서 우리에 대한 이 직간접적인 어떤 경험들, 뭐 우리의 사이트를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라든가 써놨던 문구를 통해서 내가 느꼈던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 확 본인에게 와닿았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험에 의해서 좀 더 대면에서는 내가 여기서 좀 다니고 싶다. 혹은 정말 궁금한 게 많이 생겼다. 이런 건 뭐지? 이런 좀 적극적인 태도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용자 경험이라는 거를 하셔야 되고 제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역지사지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어떤 온라인의 정보들이 있을 거고요. 근데 그게 소비자들에게는 그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꾸며놓고 그날의 컨디션이나 그날에 내가 이 무엇인가를 하기 이전에 모니터링 하기 이전에 했던 것에 의해서 저희가 세팅해 놓은 것들을 보면서 생각이 조금 다르게 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거는 이런 세팅을 다 해놨다라고 하면은 소비자 관점에서 최대한 사용자 경험을 고려하면서 그것들을 다시 보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컨디션 따라 보고 시간 따라 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지사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자 경험이라는 걸 좀 이해하셨을 거예요. 사업자의 경험이 아닙니다. 사용자의 경험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업계에서는 이 UX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할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고객이 니즈가 있거나 어떤 우리가 뭐 전단지라든가 뭐 당근마켓이라든가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마케팅을 했을 때 우리 브랜드를 알고 검색하고 들어올 겁니다. 이제 그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디서 이제 탐색이 되냐면 네이버 혹은 인스타그램 이 두 가지가 메인입니다. 네이버에서 검색이 됐을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또 다른 개념은 SEO라는 개념인데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우리 브랜드를 네이버나 인스타그램에 검색을 했을 때 우리의 정보가 기깔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SEO가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신경을 못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되게 조심해야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넘어가서 다음 단계로 네이버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에다가 우리 브랜드 이름을 검색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 플레이스가 있을 거고 그 안에는 뭐 뷰탭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자에게 뭐 시설이나 아니면 뭐 위치가 중요하겠죠. 특히나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활동하는 반경 안에 있는지 혹은 우리 직장 근처에 있는지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는지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플레이스를 먼저 누를 수밖에 없고, 실제 블로그가 아니라 네이버에서도 플레이스를 굉장히 높게 우선순위로 노출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거진 플레이스가 가장 먼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스 안에 들어갔을 때 보는 이미지라든가 텍스트라든가 고객 리뷰, 블로그 리뷰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를 경험을 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는 경험이 있겠지만 우리 이후에 또 다른 고객이 주는 경험도 있을 거고요. 블로그에서 주는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거기서 이탈이 되면 이제 뭐 뷰 탭이나 그 아래에 있는 뭐 웹사이트 탭이나 영상 탭을 이동하면서 우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브랜드인지 찾게 됩니다. 그리고 연락하고 스케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면하게 되는데, 특히 여기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이 과정 다 줄 수 있긴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빼놓고 좀 간과하시는 부분은 연락 및 스케줄링에서도 소비자들은 경험을 합니다. 반응 속도, 그러니까 빠르게 응대를 해주냐, 혹은 얼마나 친절하냐, 아니면 원하는 바를 명확히 하느냐, 아니면 얼마나 체계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여기서 체계성을 느끼고 소비자로서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스타그램 탐색창에 이제 검색을 하죠. 우리 브랜드 이름을 검색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우리 계정이 나오는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계정에 들어가서 뭐 당연히 위에부터 이런 프로필 이미지, 그리고 프로필 텍스트, 그다음 하이라이트, 핀, 포스팅까지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태그되어서 포스팅된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태그를 타고 우리 선생님을 볼 수도 있고요. 우리 점장님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여기서도 연락 및 스케줄링과 대면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대략적으로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것들을 체험을 간접적으로 해봤어요. 근데 저는 지금 매우 불친절한 경험을 시켜드렸습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이런 도식화를 해놓긴 했지만 이 정도면 나름 친절한 거긴 하거든요. 강의 업계에서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조금 더 친절하게 할 수는 없을까, 혹은 직관적으로 느끼게 할 수는 없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를 같이 하는 롤플레잉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더 잘 경험시켜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세요. 이제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브랜드가 BM 더 프라이빗이라는 브랜드인데 이 BM 더 프라이빗이라는 브랜드를 찾았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브랜드를 검색을 했습니다. SEO 개념이죠. 그래서 BM 검색을 했는데 어 홈페이지가 바로 나오고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 됐고, 나는 나 가까운 지점 할 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 거의 이제 근처 순서로 나오거든요. 3.7km, 4.1km, 6.8km 이렇게. 그래서 이 한 개를 눌러보면 이제 여기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뭐 플레이스 이미지, 이 상단에 있는 게 플레이스 이미지들이죠. 그리고 텍스트들, 그리고 고객 리뷰, 블로그 리뷰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처음에 와서 뭐 이벤트 관심 있으면 이걸 눌러보겠죠. 눌러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놓고 있는지 하나씩 클릭해서 볼 겁니다. 1대1 레슨을 강조하는구나. 시설이 이렇구나. 회원님들과 사진도 찍는구나. 시설이 이렇구나. 비포 애프터도 있네. 회원님들랑 되게 친한가 보다. 체중도 많이 빼셨네. 이런 경험을 하는 거죠. 이미지를 통해서.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써져 있는 이런 텍스트들을 통해서 또 다른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24시간 시설 이용 가능하고
그냥 일반인들만 오는 게 아니라 의사도, 트레이너도, 강사들도 운동하러 오는구나. 이런 것도 볼 수 있을 거고, 예약을 볼 수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경험도 하면서 방문자 리뷰를 봤을 때 370개면 꽤 많은 편이죠, 그래도. 그래서 여기는 내용도 한번 보면서 다른 소비자들의 경험을 또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용자 경험을 하고 여기서도 이제 블로그 리뷰를 눌러보기도 하고 위치도 보면서 여기 위치가 어디구나 라고 하면서 경험을 할 겁니다. 저는 아까 전에는 이 텍스트와 구두로만 설명드렸지만 지금은 대략 소비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간접적으로 보여드렸어요. 여기서만 느끼시는 게 텍스트보다는 이미지가 좀 더 직관적이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좀 더 친절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글로만 대충 써놓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매우 대충 보는 소비자의 심리를 감안했을 때 우리들은 뭐 해야 된다? 좀 더 친절하게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관점에서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접니다. 저 지금 포스팅 하나 하고 강의를 시작해가지고 셀프 좋아요 누르고 시작을 할게요. 여기서 여의도 필라테스를 검색을 하면 음, 일단 저희가 위에 뜨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보는 게 이런 비프부터 이미지를 놨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작게 보이더라도 조금 더 여기 뭔가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나? 그리고 이 텍스트들을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 링크는 방금 제가 실수로 눌렀는데 이런 걸 눌러보는 분도 계실 거고요. 리뷰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리뷰를 눌러서 하나씩 경험을 해보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사 프로필 아무래도 1대1 레슨에 있어서 강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강사님들이 있는지 체크도 해볼 것 같고 뭐 Q&A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에서 정보를 얻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이렇게 뭐 시사 사진도 보기도 하고 여기서 뭐 하나 보면서 내용 있으면 내용도 보게 될 거고요. 이렇게 경험을 소비자들은 하게 될 겁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평상시에 많이 하던 이 사용자 경험, 역지사지를 함께 경험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부터 셀프 모니터링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여기서 연락 및 스케줄링에 어, 특히나 맞춤법 그리고 그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들을 미리 알려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시설이 좋다라고 하면 시설 사진을 아니면 강사들이 자신 있다 그럼 강사 사진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그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대면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자 경험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용자 경험에서 저는 이제 텍스트와 그 이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역지사지를 통해서 이 모니터링 하는 것까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창업하면서 오프라인 인테리어를 되게 돈을 많이 쓰잖아요. 뭐 평당 150까지 쓸 텐데 요즘 200까지 쓰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온라인 인테리어에도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온라인 인테리어라 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와 인스타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채널로 볼 수 있지만 오프라인 인테리어처럼 온라인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하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프라인 업장을 사진 찍어서 온라인에 올리는 것도 또 하나의 온라인 인테리어고 근데 오프라인 인테리어를 소비자들이 조금 볼 수 있게 하려면은 일단 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많은 비용을 썼던 그 인테리어를 보여주기 위해서 방문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거기에 방문할 수 있게끔 최대한 온라인에도 투자를 하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가 웬만하면 다 건드려 주고요. 간단한 거는 셀프로 해결을 하고 요즘 뭐 미리 캠퍼스 워낙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온라인에서 간단한 디자인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강의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온라인 인테리어에 꼭 투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페이지당 1.5만 원 정도 투자한다고 생각하셔도 크몽. 크몽 같은 데서 이제 하시면은 좀 더 좋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온라인 인테리어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카피라이트라는 개념인데요. 카피라이트의 본연의 뜻은 저작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마케팅에서는 광고 문구라고 합니다. 카피라이팅을 얼마나 잘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마케팅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어,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설문을 통한 데이터 기반 문구인데요.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세우고 싶은 부분이 아니라 실제 소비자가 있으니까 소비자들에게 물어봐서 그 기반으로 알려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네이버 선호 기반인데요. 우리가 어찌됐든 네이버는 상위 노출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고객들이 거기서 오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좋아하는 카피라이트를 써야 우리가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은 설문을 통한 데이터 기반 문구는요. 소비자 용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고객들이 자주 사용하는 키워드를 쓰셔야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무래도 운동 지도자로서 뭐 대둔근, 뭐 글룸 맥시머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소비자들은 뭐 엉덩이 근육, 허벅지 뒤는 허벅지 뒷근육, 뭐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이런 단어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뭐 안테리어 틸팅, 뭐 정방경사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골반을 앞으로 기울이기, 뭐 이런 것들, 뭐 펠빅 인페리어, 인플레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골반이 변형이 이뤄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소비자들이 읽는 건데 왜 자꾸 전문가들, 운동 전문가들이 그 읽기 싫게끔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는 주기적으로 이제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할 때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인데,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이 사실 다 얘기해줘요. 어떤 마케팅 문구를 쓰라고. 저희 같은 경우도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 부분들은 뭐냐면 전문성, 뭐 청결도, 친절도 이 세 가지를 많이 칭찬해 주시고 이 세 가지를 꼭 저희도 잘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마케팅의 어떤 포인트들을 잡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 이런 단어들 소비자들이 써주는 주관식으로 써주는 것들, 평소에 구두를 뱉는 것들, 그 설문조사 객관식에서 나타내줬던 이런 방향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구를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하잖아요. 그럼 일단 이게 제일 베이스 방법입니다. 다른 곳을 보고 비슷한 곳에 문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가까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업장에서는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핵심 요소였지만 우리 업장에서는 오히려 그 문구를 보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강점을 우리가 가져온 게 된 건데 말로만 가져오고 실제 왔을 때 사용자 경험을 온라인에서 이런 뭐 전문성을 키워드로 보고 왔는데 막상 오니까 전문성이 하나도 없어 보여. 그랬을 때는 오히려 클로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되게 조심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설문을 통한 데이터 기반 문구를 말씀을 드렸고요. 어, 뭐 저희 BMW 프라이빗 브랜드를 한번 보시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체류도 오래 하시면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요. 왜냐면 이 플레이스의 지수가 올라가거든요. 참고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어, 어쨌든 진짜 내가 고객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긴 하지만 정형화된 양식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센터마다 좀 다르고 뭐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주변에 한번 수소문해서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이 내부 정보들을 많이 오픈하긴 하지만 이 설문조사 오픈하는 건 조금 꺼려지긴 하더라고요. 되게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많은 이 심도 있는 고민이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네이버 선호 기반 문구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이버 선호 기반 문구에서 네이버 상위 노출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저랑 되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제 동생입니다. 동생한테 이제 어젯밤에 일요일 밤에 연락을 했어요. 늦은 밤에 플레이스 세팅 이야기 할 거거든. 근데 인증샷으로 쓰게 조언 받아가지고 뭐 했더니 어떻게 됐냐, 뭐 AK도 3등 된 거 말해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뭐 리얼 후기니 인정하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카톡으로 보내라, 이렇게 그냥 오프라인으로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설정하는 거 없이 뭐 제가 요청한 것도 캡처해서 올린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친구 해주는 얘기가 뭐 화요일에 3페이지 있었던 거를 캡처해 놨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세팅부터 이런 것들 알려줬더니 바로 올라가고
조회수도 1.5배 정도 증가했다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플레이스에 대한 소스들을 잘 쓰기만 하셔도 올라갈 겁니다. 근데 물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생 플레이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이번에 창업한 분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는 이런 분들을 많이 도와주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뭐 물론 저희 지점도 안 올라가는 지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많은 것들이 이제 얽히고 설켜서. 근데 어쨌든 기본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하나씩 말씀드리면 플레이스 소식입니다. 일단 플레이스 소식이라는 게 이제 상단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이미지도 많이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텍스트도 이제 좀 뭔가 강조하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권장하는 게 카드뉴스 형식으로 스터디했던 내용이라든가 간단한 자료나 이런 것들 올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점 소식, 뭐 고객 혹은 선생님 생일이나 이런 프로필 사진 같은 것들을 올려서 소비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더 강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벤트는 당연히 좋겠죠.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활동들을 넣으면은 플레이스 소식은 충분하다라는 가이드를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자 리뷰는 이 좀 하단부에 있어요. 근데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정보를 다 준 상태에서 아래에서 이제 소비자들의 다른 소비자들의 경험을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거를 꾸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최선의 가이드는 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숫자 기반은 굉장히 좋아요. 뭐 몇 번째다, 몇 년째다. 다른 사람 거를 이제 경험하는데 정말 꼼꼼히 보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숫자라든가 센터에서 강조하는 점들을 어필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 플레이스 안에다가 꾸며놓는 글들이 있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한 4개 정도의 항목이 있는데 그 4개 항목에 썼던 부분들을 이제 같이 단어가 매칭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빈도 증가를 위한 방안으로 이제 방문자 리뷰가 많아져야 되니까 이벤트 클래스를 열어서 그거를 후기 조건부로 열어라. 재등록 고객에게 커피 주면서 하자. 혹은 체험단 오면 무조건 쓰게 하자. 이런 것들도 되고요. 사진 가이드도 하는데 이제 사진을 그냥 너무 대충 찍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포토존을 안내하거나 강사 프로필을 찍으라고 하거나 뭐 자격증 배치 등 이런 것들을 몇 개 권장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방문자 리뷰는 그 시간 순서대로 뜨지 않고 이 네이버 본인들만의 로직으로 상위로 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날짜에 관계없이.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감안해서 하게 되면은 좀 위로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좀 좋게 생각하면은 안 좋게 쓴 글은 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고, 이 블랙 컨슈머라고 한다고 하면 반대로 내가 의도한 거를 막 무조건 1, 2, 3등에 올릴 수는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안 좋은 리뷰 오면은 무조건 새로운 신규 그 리뷰를 써서 밀어냈었잖아요.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문자 리뷰 답장인데 이제 센터에서 강조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써라. 그리고 플레이스에 작성된 아까 말씀드렸던 한 4가지 정도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었던 그 텍스트와 좀 매칭될 수 있게끔 쓰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벤트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혜택 알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림. 그래서 이런 소식도 있지만 그 이벤트 알림이 있어요. 소식 말고. 그래서 거기에는 최상단에 위치했기 때문에 무조건 쓰자라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 요즘 쿠폰 발행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뭐 레깅스 증정, 뭐 토사스 증정 뭐 이런 것들 하셔도 되고, 해피타임 뭐 할인권 20만 원 뭐 이런 걸 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알림 받기와 리뷰 쓰기 이런 것들을 우리 소비자들에게 어떤 커피를 주면서 이렇게 하자, 이런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해도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좀 꾸미는 글인데, 이제 플레이스 안에서도 우리가 텍스트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오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길에는 뭐 도보 차량 내비 그리고 장소명, 장소명이라고 하면 주변에 랜드마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까지 설명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고, 이게 우리가 엔터 쳐서 줄바꿈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네이버에서.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띄어쓰기로 극복해서 쓰시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꾸밀 수 있는 게 사진 세팅하는 거죠. 이제 메인 페이지 하나, 썸네일이죠. 우리가 플레이스에서 노출되기 제일 중요한 그거, 메인 사진인데, 이 메인 사진 플러스 그 뒤에는 플러스로 해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 사진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하죠. 클릭률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실제 우리가 플레이스를 소비자에게 보여줄 때 크게 2가지 루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런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여의도에 있다라고 하면은 뭐 여의도 필라테스나 여의도 PT를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되었을 때 한 6개가 노출이 되죠.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클릭하게끔 만드는 이런 포인트를 감안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브랜드 이름을 검색했을 때 플레이스를 누르게끔 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요즘에는 네이버 지도에다가 필라테스 딱 검색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PT 검색하는 분, 헬스장 검색하는 분. 그럴 때는 네이버에서 근거리에 있는 것들을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클릭을 하면 우측 하단에 작게 이제 이미지 한 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좀 더 그런 고객들을 땡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네이버 지도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비중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소비자들 데이터 뜯어보면 어쨌든 집과 가까워서 왔다는 게 굉장히 거의 전제 조건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중요하지 않나. 우리를 눌렀을 때 그 이미지가 굉장히 자극적이거나 뭔가 누르고 싶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클릭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뭐 지점장 얼굴과 이력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벤트 내용, 뭐 감량 리뷰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브랜드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장점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을 최대한 잘 녹여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체류 시간 증대라는 거를 포커스를 두셔야 되는데, 이제 이미지를 눌러보면서 우리가 30장을 세팅을 했어요. 30장을 하나하나 다 보는 사람들은 많이 없겠지만, 이제 우리가 최대한 그걸 다 보게끔 유도하고 오랫동안 체류할 수 있게끔 최대한 정보를 놔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고객들이 물어보는 것들을 미리 써놓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약간 동선별로 뭐 일단 우리를 발견해야 되니까 간판이나 뭐 출입구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뭐 시설이 어떤지, 상담실이 어떤지. 예전에는 블로그에서 이런 어 3인칭, 1인칭이죠. 1인칭 관점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들을 많이 썼었는데, 플레이스에도 이런 거를 써주면 아무래도 이미지도 많이 보고 체류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분석 시스템 같은 것들이죠. 뭐 모티피지오나 뭐 엑스바디 같은 이런 결과지 나온 것도 좋고요. 비포부터 인바디 같은 것도 좋고요. 그래서 사진을 많이 놓는 게 좋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건 의미가 없고요. 많기보단 저는 그거를 소비자들이 많이 궁금해할 만한 거를 놓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네이버는 그걸 기준으로 계속해서 로직을 업데이트 할 거니까요. 그다음 가격표인데, 이제 가격표 등록에 이제 텍스트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어쨌든 우리 가격 오픈을 해야 되는데, 오픈하기 부담스럽다고 하면은 뭐 이런 이벤트 이미지라든가 뭐 일회 체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면 좋고, 우리가 네이버 톡톡 챗봇 거의 다 이용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프로그램 금액을 넣으신다고 하면은 넣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뭐 일회 비용이라든가 이벤트 비용이라든가를 오픈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동 페이지인데 이제 우리가 그 텍스트 몇 개 읽고 좀 내려오다 보면은 이제 우리 브랜드와 연관되어 있는 페이지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도 줄 수 있고 홈페이지, 인스타 여러 가지 줄 수 있는데, 일단은 블로그가 제일 위에 있어야겠죠. 네이버에서 원하는 걸 거니까요. 자기네 사이트에서 다른 곳으로 이탈되는 거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네이버 블로그가 있다면 블로그 먼저 하고 홈페이지하고 인스타 정보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네이버도 다른 채널에서 넘어오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 프로필에도 이제 플레이스 놓는 게 굉장히 좋고, 당근마켓도 요즘에 비즈 프로필 운영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도 세팅하는 게 좋고, 만약에 지점별로 한 브랜드에서 오픈 채팅방 운영해서 소비자들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놔줘도 좋고요. 뭐 우리가 1대1이나 예약하신 분들에게 안내 문자 할 때도 네이버 네이비게이션 링크를 쓰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나가는 건 싫어하지만 들어오는 건 좋아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상위 노출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 키워드인데, 이제 우리가 여의도라고 했을 때는 뭐 여의도 PT, 여의도 필라테스, 여의도 운동 이런 것들이 메인 키워드가 될 겁니다. 마케팅을 할 때요. 근데 그런 키워드 들어가지만 뭐 체형 교정, 다이어트, 1대1 전문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실제 이 키워드들이 들어간 상태에서 리뷰에 이 포함된 단어들이 계속 언급이 되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저희들도 몇 개 지점들은 키워드가 너무 많아서 커버가 불가능할 때는 이제 마케팅을 위한 메인 키워드로 다 작성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런 고객들이 많이 사용할 만한 단어들을 놓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네이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또다시 같이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레이스 랜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정방향에서도 좌에 보이는 가장 큰 이미지가 우리가 고객들이 클릭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제일 중요한 후킹 이미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글씨가 잘 보여야 됩니다. 잘 보여야 하는 기준은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작은 이미지로 봤을 때도 보이게끔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들어와서 여기는 이미지를 보면 업체 사진과 방문 사진 두 개가 있고 이미지를 누르고 들어오는 고객들은 섞여서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놓고 봤을 때 뭐 1대 레슨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시설을 보여주고 비포트 보여주고 계속 볼만한 걸 준 거죠. 아, 나도 이렇게 살 빼고 싶다. 정말 95에서 65 된 분이 있다라고 하면 95kg인 분이 있다고 하면 이걸 보고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겠죠. 내가 만약에 61kg에서 56 되고 싶은 그런 고객이면 또 많이 볼 거고. 뭐 인바디, 또 이런 수치 보면 또 궁금합니다. 와, 27kg에서 18kg까지 빼서 9kg나 뺐다 체지방을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요거 마찬가지고. 그리고 강사님들 보니까 이력이 뭐 있나 이제 보는 거죠. 우리 강사님들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계신지 보는 겁니다. 강사님 메모도 보고. 1대1 레슨 스튜디오에서는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헬스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설 사진을 좀 더, 이런 시설에서 운동하겠구나. 러닝머신도 있고, 뭔가 모던한 느낌이 드네. 상담 이런 데서 하는구나. 이런 데 씻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소비자들은 정보를 얻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벤트 혜택 알림이 있고요. 쿠폰 만드는 거 어렵지 않고, 원래 여기에는 알림 받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뭐 소비자들에게 이거를 쿠폰을 발행한다고 하면은 오셨을 때 이거를 꼭 눌러달라 라고 하는 것도 좋고 기존 회원분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꿀 수 없는 부분이고요. 여기까지 바꿀 수 없고 여기는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비용을 쓰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지로 놓을 수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오픈하기 좀 부담스러워서 워낙 고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블로그를 시즌별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홈페이지 놨고요. 인스타그램으로 놨습니다. 그리고 예약은 바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버튼을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의도 필라테스와 여의도 PT가 여의도에서는 매우 중요한 핵심 키워드고 나머지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검색량이.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놓고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을 이렇게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바꿀 수 있는 거 여기도 여기도 바꿀 수 있고 여기도 바꿀 수 있고 여기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잘 수정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그 다음에 내려가서 방문자 리뷰 지금 보면 9월 16일, 10월 5일, 10월 11일이죠. 날짜 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인지하셔야 돼요. 더 최근에 써진 것도 있을 거예요. 최진순 하게 되면 이렇게 이번 주 화요일 것도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플레이스 리뷰에 조금 더 가까우셔야 되고 리뷰라고 했을 때도 실제 데이터로 봤을 때도 이렇게 지점 블로그 그 리뷰 아니 그 지금 플레이스에 이렇게 리뷰가 블로그로 달리면은 여기도 들어가서 봅니다. 대다수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여기도 많은 그 것들이 이렇게 뭔가 상위 노출 개념으로 10월 12일, 9월 18일, 8월 10일 여기까지 순서라고 볼 수 있는데 순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좀 더 나은 얘네들이 생각했을 때 좀 더 나은 블로그를 상위로 노출시켜 주는 겁니다. 최신글들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10월 10일에 쓴 글도 아래쪽에 있죠. 일단 인스타그램으로 저는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일단 첫 번째로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스타그램을 오피셜 계정으로서 하는 건 괜찮지만 이걸 통해서 실제 고객들을 발열시켜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인스타그램 로직을 타고 일반인들에게 잘 노출이 돼가지고 우리 센터로 오게끔 한다는 거는 기대를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그 에너지가 들어가고요. 저는 차라리 그거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온라인 인테리어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 정보가 인스타그램에 잘 노출되어 있다 하나로 만족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프로필 사진을 이제 자극적인 걸로, 뭐 비포 애프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몸 좋은 사진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이쁜 인테리어, 딱 봐도 작은 사진이지만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인테리어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놓은 게 좋고, 스토리는 항상 이 보라색이 돌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 그 보라색이 돌아가야 활성화된 계정을 느낄 수가 있어서. 그리고 하이라이트와 상위 핀 세개는 이제 위치, 선생님 이력, 시설이 필수예요. 이 세 가지가 빠져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잘 못 주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피드에다가는 세일즈 핵심 요소, 우리가 세일즈에서 많이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전문성 강조한다, 그럼 전문성에 대한 거, 뭐 아니면 청결이다, 그럼 청소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꾸준히 올려주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좋아요가 많이 눌려야 된다라는 부담을 가지시기보다는 올리는 거에 의의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기둥 개념이 있는데요. 그 기둥 개념은 이제 인스타 피드는 세 줄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한 줄 한 줄을 같은 컨셉으로 올리는 겁니다. 뭐 이미지가 비슷한데 거기엔 항상 이런 뭐 전문성에 대한 내용이 한 줄로 쭉 오고, 그 다음에 뭐 약간 친절하고 분위기 좋은 게 한 줄 쭉 오고, 이제 그렇게 기둥을 세워서 이 세 줄을 일관성 있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 중 한 번의 포스팅은 특정 컨셉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실제 제 개인 인스타 관리할 때 한 줄은 이제 카뉴스 인스타고요. 또 한 줄은, 두 줄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 컨셉과 비슷한 걸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개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톤 앤 매너라는 게 뭐냐면 이 피드가 너무 색깔이 중구난방이거나 그렇게 되면은 정돈되고 뭔가 브랜드 느낌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색깔이나 혹은 디자인 같은 것들을 최대한 통일성 있게 쓰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최소한의 디자인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채널 확보가 필요한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플레이스 채널에서 연동하게 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고, 반대로 인스타그램에서도 플레이스로 넘기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넘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질문 주신 분들 중에서도 약간 어떻게 하면은 인스타 잘하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인스타 트렌드는 정보성 글이 매우 증가했습니다. 한 16년도, 17년도, 18년도까지만 해도 인스타그램은 이런 몸을 어필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했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 글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페이스북이 몰락이 조금 이어지면서 인스타그램 메타가 바뀌었는데, 이런 노출이나 어떤 몸을 어필하는 시각적인 것보다는 인스타그램이 예전엔 사진 한 장이었지만 지금 10장까지 허용을 하잖아요. 이런 정보글을 담는 거를 많이 선호하고 로직에서 태워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극적인 몸 사진이나 이런 이미지로 이제 팔로워를 늘렸던 분들이 조금 정체가 되고 있고, 실제 최근에는 이런 정보성 글을 많이 올리는 이런 브랜드의 계정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노출이라는 게 뭔가 옷을 벗고 이러한 몸을 많이 어필하는 피트니스 인플루언서 많았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여전히 수요는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검색창으로서 필요한 것을 얻는 역할로 기능을 하는 것도 점점 빈도가, 그리고 그런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한번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여의도 지점 거를 이제 놓은 건데, 일단 사진은 비포 애프터로 어떻게든 저희 계정이 보였을 때는 최대한 누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오늘은 주말이라 스토리가 안 들어가는데 항상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프로필에서 이름이라는 건데, 이 이름은 볼드 처리돼서 되게 두껍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검색창에 썼을 때 이렇게 아이디 나오지만 그 아래에 한 줄 보이는 게 바로 요 이름입니다. 이걸 설정을 잘 하셔야 되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사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많이 원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핵심적인 게 뭐 위치와 그리고 선생님 이력, 시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이라이트 혹은 이 본문 그리고 핀 3개에서 반드시 노출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기둥이라는 게 이렇게, 요거는 카드 뉴스 형식으로 우리가 스터디하는 것들을 올려주는 거고, 가운데는 리뷰, 그리고 여기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이 현장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둥 개념으로 놓고 이 톤 앤 매너와 디자인을 최소한으로 해서 운영한다는 거죠. 원래 본사에서 디자이너를 다 거쳐서 하려고 하다가 속도가 너무 느려져서 그런 거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간단한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로고 하나 놓고 텍스트 잘 보이게 써주고 간단한 정리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정리가 되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하다고 한 부분들을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베타 광고를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베타 광고가 뭐냐면 이제 플레이스에서 광고를 하는 건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의도 필라테스를 검색을 딱 했을 때 이렇게 광고로 보입니다. 이게 두 개가 무조건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실제 클릭률도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완전 계속 돌아가면서 노출이 되는 상황이라서 검색할 때마다 다른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놓고 봤을 때 이 광고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광고가 노출이 안 된다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설정해 놓더라도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순환된다. 이게 시작된 지 1년 안 되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1년이 안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비용은 이제 최소 비용 해주겠다 네이버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고 지금도 비용이 좀 올라가면 더 많이 노출되긴 하지만 어쨌든 로테이션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스폰서드 광고를 좀 놓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광고로 뜨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인스타그램 스폰서드 광고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가 어떤지 여쭤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이제 개인정보 동의를 이제 강제로 했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인스타그램 발표를 해가지고 국내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타겟팅을 정확히 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전만큼 인스타그램 광고를 재미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하진 않고 이 상업 마케팅, 그러니까 실제로 퍼포먼스 마케팅으로서 내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권장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좀 바꿔서 좀 그냥 브랜드 마케팅 정도로 전단지 느낌을 한다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조금 더 꼬아서 우리가 이런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막 카드뉴스라든가 이런 건 그나마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이 이제 트레이너로서 이미지나 어떤 브랜딩을 하기 위한 인스타 활용법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뭐 제 거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인스타그램에서 비춰지는 페르소나, 그러니까 나의 어떤 개인 특징을 잘 한 줄로 정리를 하시고 그걸 뒷받침하는 것들을 근거로 아래 이력이나 스펙으로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그 내용들을 내가 뭐 이런 운동 지도자로서 어떤 거를 권장한다라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꾸준히 노출시켜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요즘 메타가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냥 몸을 어필하거나 그런 거는 요즘에 쉽지가 않거든요. 몸 좋은 분들 너무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인스타그램에 이런 정보를 주고 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서적을 배포하는 안에 내용이 안 보이네. 서적 이 세 권 나눠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조금 더 인스타그램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에겐 이 기회를 드려요. 뭐 후기도 모을 겸 그리고 뭐 만나서 도움도 드릴 겸 그리고 다짜고짜 만나자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에게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내 시간을 소중히 생각해 달라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말하는 겸 해서 레벨업 컨설팅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강하신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틀 안에 오늘은 일요일이니까요. 화요일 안에 쓰시면요. 그거를 보고 제가 세 분을 선발을 해서 1대3으로 컨설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가를 위한 후기 양식은 인스타그램은 피트니스 경영연구소와 제 개인 인스타그램 네, 오픈된 계정이어야 돼요. 그래야 제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자 오픈 채팅방에다가 저를 태그해서 지금 한 277명 있는 방이 있는데 그 방에 써주시면 좋고요. 모르시는 분은 문자로 물어보시면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오픈 채팅방에 후기 남긴 다음에 인증을 한 거를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이제 잘 정리해놨다가 선별을 합니다. 후기를 많은 분들이 쓰시기 때문에 제가 그때그때 그걸 다 찾아보기가 어렵고 로스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꼭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1대3으로 진행이 되고요. 제가 지금 어찌 보면은 굉장히 젊은데 젊은 상태에서 계속 뭔가 사업을 시킬 수 있었던 뭐 기반이라고 하면은 제가 되게 강조하는 고속 성장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토론도 많이 하고 순환식으로 필요한 것들을 컨설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1개월간 계속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공부를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종료 후에는 비공개 그룹도 있는데 거기에 참가를 제한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레벨업 컨설팅의 어떤 내용들은 우측을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레벨업 컨설팅, 레벨업이 필요한 이유와 목표, 뭐 레벨업에 인풋이 필요한 이유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뭐 독서 흡수 많이 하는 방법이나 효율적인 인풋을 하는 방법까지 설명해 드립니다. 제 인스타그램 하이라이트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후기를 남겨져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단과 필수 교육이 1년간 무제한 수강 가능하게 온라인 교육으로 26개의 과목이 베이직 영상으로 준비가 되고 11월에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제 인스타그램 보시면 링크 있으니까요. 가서 수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0% 할인은 다음 주 일요일까지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